여당 작사, 야당 작곡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선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 소통 TF 단장 그리고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마음에 드시죠?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뭐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말 전에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입니다. 정치권 공방까지 지금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 정권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는 공세를 또 일부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신색깔론을 펼치느냐라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조금 전에 그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드님이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쓴 글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먼저 읽어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 하시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이거 좀 크게 보여주시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그때 그렇게 주장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느냐. 또 사과를 받고 북한을 굴복시키게 된 거냐.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했느냐. 내가 용서를 했냐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때 왜 가만히 계셨냐.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니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당부까지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시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날짜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 올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우선 이 글까지 일단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장님? 저는 여전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좀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 이대준 씨의 배우자 아내분께서 네. 저 아드님의 편지를 대독했는데 눈물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생방송인데 감정 추스르기가 참 힘들었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유족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죄인 것도 같고 무죄인 것도 같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뭐 다소 있다고 치지만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분명히 있다면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정부가 누군가를 월북자로 단정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섣부른 단정을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내림으로 인해서 이 가족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겪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색깔론이니 뭐니 말하는데 정말 철진한 색깔론이면 국민들이 먼저 알아서 심판할 겁니다. 이건 색깔론이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국민과 가족들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민주당 정치인이나 이걸 뭐 색깔론이다 북풍이다 말할 거면 저희한테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앞에서도 똑같은 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잔인하고 모질게 이건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여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유가족분들 만나서 그 이야기 해보시라고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디테일한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또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저 아드님 글을 읽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일단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그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거를 한 것이 아니고 한미가 공동으로 첩보를 수집한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이라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월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아마 보고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이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족이 이렇게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면 그 당시 국방위에 이제 이 자료들이 그 SI 정보 외에 SI 정보를 분류해서 분석한 그 보고 자료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공개를 해서 한번 또는 공개를 하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그걸 보여준다든지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를 알려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순서대로 밟아나가면 가족들의 그런 어떤 진상규명 요구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방법적으로 그럼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SI 정보 핵심 군 첩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실의
대통령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 보고에서 그 판단을 한 또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SI는 군도 반대하고 정치권 모두 이거는 조금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오픈하기보다는 네. 보고한 자료, 특히 이것이 이제 국회의 국방위원회도 보고가 됐었고 그 당시 여야 다 같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었고 그 판단한 사람들은 국방 위원들 중에는 이제 군 장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방위에 보고됐던 자료가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공개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건 지금 이제 그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국회에 국방위에 보고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네. 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근데 저는 네.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요. 네. 법원의 공개 판결에 반대하면서 항소를 했던 것부터가 이 사태를 더 키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유가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공개할 수 있다고 법원이 정한 자료가 무엇이냐? 이제 이 고 이대준 씨가 타고 있던 배 네. 승리호라고 하죠. 네네. 그 안에 계시던 선원분들의 초기 진술과 초동 수사 결과 네.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어떤 지시와 지침을 내렸는지 그 지시문 예. 이런 것들은 법원이 공개해도 된다고 했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SI 자료들 예. 국방부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어떤 통신 내역이나 이 발언 내용 등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굳이 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시간을 끌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느냐 이 부분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 1심 판결에 근거한 정보들은 이제 차차 공개될 겁니다. 네네. 왜 항소를 내서 법원이 공개하라는 것도 공개 못하게 막았는지 네. 그래서 국민과 유족들의 의심을 더 증폭시켰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항소를 결정한 책임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서훈안보실장일 수도 있고 뭐 그 당시에 유영민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대체 왜 항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일단 1차로 공개되는 자료들을 보고 진상규명이 확실해진다면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기록물 지적 해제까지 검토해봐야죠. 다만 이게 국가 보안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걸 열람하는 권한을 온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유가족과 네네. 여야가 동의한 뭐 정보위 간사들 정도만 들어가서 그 자료 열람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국가 보안 자료나 우리 통신 자원이 노출될 우려가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열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보태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뭐 감사원 감사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수사까지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뭐 개입이 아니라 원래 국가안보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의견도 있어요. 일단 청와대 개입 의혹 뭐 아까 저 장 단장님께서도 뭐 서훈 네. 실장, 전 실장,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개입했다라는 배경에는 그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심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의심도 정확한 정황과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네. 진실은 그분만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마 국방위 위원들, 국민의힘의 국방위 위원들 중에서 그 간사였던 그 한기호 의원님 네네. 그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지금 이 쟁점이 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그 검찰 수사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장 평론가님께서 잘 그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 일단은 유가족의 어떤 진상규명 요구를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문제는 자꾸 이걸 월북 공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그 이 의혹 자체도 이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를 아무도 동의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진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지금 임기 초에 벌써 남북 관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은데 임기 초에 지금 굉장히 커다란 또 하나의 사건을 끌어안고 가면서 정쟁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그 여당 쪽에서 너무 강하게 대응을 하니까 네. 지금 강하게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분하게 절차를 찾자고 하면 그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장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차분하게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그 당일 발표하는 날에 그 이래진 형님 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네네. 했었는데 네네. 행정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2년 전에는 이게 월북이라고 네. 2년 만에 이렇게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의도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일단 이게 해경이 먼저 판단을 한 네.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해경 당시에 담당자가 퇴역을 앞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네네.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들은 것과 그다음에 본 것, 직접 보지 않은 것은 거의 들은 것 네네. 또는 이제 지금 이 SI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 걸 가지고 판단한 SI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의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가지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때 놓쳤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놓쳤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예를 들면 네. 지금 공개된 초동 수사와 그 당시 선원들의 진술을 보게 되면 네네. 2년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예를 들면 이 고 이대준 씨가 방수복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 이분은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어업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방수복과 구명조끼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이제 수온일 때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3-4시간 뒤에 저체온증이 걸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방수복의 중요성을 다른 공무원들이나 어부들에게 강의도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계획적으로 월북할 생각이었다면 방수복을 당연히 안에 챙겨 입었겠죠. 방수복 집에 놔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진술이 2년 전에 나왔지만 공개가 안 됐어요. 만약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정부가 공개해줬다면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겠죠. 네네. 그리고 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았다고 하는데 같이 배를 탄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 이대준 씨가 운동화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리퍼가 이대준 씨께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월북 정황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월북하지 않았을 정황에 대한 선원들의 진술이나 조사 자료 등이 2년 전에도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이런 건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월북이라고 보기 좋을 만한 것들만 공개가 되고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방수복이나 운동화 이런 단서 등은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결과를 월북에 맞춰놓고 그에 맞는 유리한 정황들만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서훈 안보실장에 대한 고소 절차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방부나 해경 관계자들의 양심 고백이 잇따르고 있는데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또는 민정수석실로부터 발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제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별개로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해서 뭐 특검이라는 게 꼭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 일반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특검이 있습니다. 예. 또는 특별수사단도 있고요.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월북자로 매도당하는 일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기관의 엄청난 폭력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조사와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지금 예. 계속 그 신발이나 이런 것도 지금 장 단장님이 직접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유가족에게도 굉장히 그 지금 아픈 마음에 더 상처를 내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 내에도 이거를 위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게 여당에서 나왔어요. 예, 그 예. 이야기가. 하태경 그러면 의원.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 안철수 얘기를 의원도 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를 지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지금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서 막 압박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 자꾸 선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예. 생각이 유가족에게 듭니다. 상처 주는 건 제가 아니라 월북이라고 낙인 찍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 그 지금 그리고 근데 이거 감사원에서 민생이 찾아보면 중요하니까 별거 되죠. 아니라고 하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죠. 혹시 그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좀 네네. 입장을 좀 내시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지나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저희도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일단은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보고 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전직 대통령인데
입장을 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입장을 낸다라는 거는 지금 그야말로 또 전현직 권력 다툼 내지는 권력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겠죠.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 입장 안 내실 겁니다. 안 내실 거예요. 재임 중에도 불리한 이슈에는 입장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입장 안 내고 이제 소탈한 사진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고 예. 계신데요. 네. 뭐 일단은 그게 잊혀지고 싶은 분의 SNS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입장을 안 내실 게 뻔하지만 내시는 게 옳은 방향이다. 네. 본인이 그 당시 청와대를 책임졌던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 왜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오고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네. 밝히시는 게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극초음성님 추측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청풍명월님은 장해찬이십니다. 장해찬 올소라고 올려주시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의견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원구성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협상 공전 상태인 것 같은데 여야가 좀 대치를 좀 하다 보니까 네. 권성동 의원이 먼저 좀 이거 좀 마라톤 협상을 해보자. 이번 주대로 어쨌든 가보자, 마련해보자 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먼저 좀 양보안을 좀 내놓는 그렇죠. 게 좋겠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미뤄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좀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에 있어서 좀 위기,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 부담일 텐데. 양보를 국민의힘에서 뭘 좀 내놔야 네. 권성동 의원이 제안한 게 받아들여질까요? 일단은 지금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네. 거는 법사위원장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네. 여전히 법사위원장 문제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예.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거는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는 법사위가 자구 체계하고 그 심사 그 기능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법사위로 간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라톤 협상을 하자라는 거에는 민주당도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법사위에 관련한 거에서 먼저 안을 좀 갖고 와야지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이 원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 다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면 원구성이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법안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 여당이 안을 만들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여당에게 불리합니까? 뭐 일단은 이 부분은 국민 모두가 예. 좀 근심할 만한 이슈이긴 네, 하죠. 네. 여야가 어떤 책임 회피보다는 빨리 원구성 협상하도록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또 국민이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대선에 이어서 지선에까지 회초리가 아니라 쇠몽둥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계속 강대강 대치 구도를 했을 때 네. 국민들이 과연 힘 없는 여당 탓을 할지 지금 선거에 졌지만 여전히 힘이 강한 야당 탓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목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국회에 들어가서 파악해 본 결과 예, 예.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을 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본인들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가로 알짜 상임위를 받고 싶은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요? 어떤 뭐 국토위라든가 이런 의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법사위는 우리가 원래 받기로 약속돼 있는 거고 당연한 건데 이거 받는다고 알짜 상임위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내주느냐 마느냐가 저는 큰 쟁점은 안 된다고 보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상임위 배분에서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느냐 뭐 국토위와 같은 알짜 상임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등등이 아마 협상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민주당 지금 뭐 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불사하자라는 의견과 그 법사위원장 자리 이렇게 좀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자라는 의견과 뭐 기타 3번 의견과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내임이 어떤 안을 이제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놓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역시 상대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조금 유연한 지금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알짜 상임위를 가져가려고 지금까지 원구성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꾸 또 추측성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다 들어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근데 민주당이 그거 알짜 상임위 거두려고 지금까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청문회도 있습니다. 이 알짜 상임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문회 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거 지금 청문회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사퇴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올려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자극하는 말을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네. 빨리 원구성을 해야지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빨리 원구성을 하는 것에 모든 책임은 여당이다. 이제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빨리 좀 원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의장단 선출이나 상임위가 다뤄야 될 이슈들 또 예산안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더 아우성이거든요. 지역 같은 경우나 부처에서 상임위가 있어야 거길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을 짤 수 있는데 네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도 월급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거죠. 원구성이 안 돼 있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나름대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요. 야당도 억지 부리지 말고 자신들이 이제 합의했던 것들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일 때 합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합의 정신을 지킨다는 기초 아래에서 네. 일단 뭐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만나기는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만나는 것조차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약속 다 비우시고 원내 수석 부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이 릴레이 만찬을 하든 뭘 하든 밤샘 토론을 하든 해서 만나서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네, 민주당도 지금 단독으로 의장 선출하거나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원구성이 또 빨리 됐으면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님들하고 이런저런 그 연락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저희가 인터뷰나 초대 요청을 드리면 일단 원구성 하고 나서 할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 인터뷰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민주당 내의 어떤 그 내홍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얘기를 좀 가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좀 충돌이 있었는데 설전도 있었고요. 일단 저 장해찬 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충돌, 뭐 혹은 설전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두 분 다 하실 말씀 하신 것 같다고 보시나요? 그 책임 소재는요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말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네. 뭐 윤리 문제도 그렇고 혁신위도 그렇고 다양한 안건들이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대본 체제에서 대선하면서 이런 최고 지도부 회의였던 중앙선대본 회의에 참석하면 네. 비공개 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요. 예. 그럼 그 자리에 배석하는 당직자들도 대부분 국장급 이상으로 최고위 당직자들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만약에 언론에 공개되면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근데 최근 유독 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의 비공개 회의 발언 등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었어요. 이건 결코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비공개 회의 안 하겠다고 말한 이준석 대표 편만 무조건 들자는 것은 아닌데 이게 바깥에서 네.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 고관여층은 소수고 대부분은 사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선 이기고 그 전에 대선도 이기는데 기여했던 30대 젊은 당대표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다 모여서 괴롭히고 있는 걸로 보일 여지가 있거든요. 네. 너무 1대 다수의 싸움으로 여론전이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건 뭐 이준석 대표든 중진 측이든 뭐 배현진 최고위원이든 네. 서로가 각자 조금씩 뭐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선 이기고 지선 이겼다고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젊은 대표 쫓아내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비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장기화됐을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얻을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런 싸움을 보면서 가장 좋아할 건 역시나 민주당 아니겠는가. 저희가 친명 친문 싸움 보면서 속으로 더해라 응원하는 것처럼 네.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혜 행정관님은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안 좋아해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그 자리 배치를 누가 하는 건지 왜 그 배현진 의원하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하고 그 사이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앉으셔가지고 양쪽에서 싸움질하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보시기에 네. 결국에 책상을 꽝 두들겼다고 하는데 그 지금 네, 그래서 네. 저 질문은 저 두 분의 충돌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당 내 또 최고 지도층 사이에 뭔가 이런 어깃장 놓는 어떤 행위들이 계속 이어질 만한 단초가 있었던 건가? 일단은 네. 지금 좀 전에 리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보를 지금 흘리는 게 유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흘리는 거거든요. 네. 결국 기자님들 다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그게 나가는 거는 예. 안에 있는 사람이 흘리는 건데
그걸 자꾸 하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잡아내야 된다. 제가 3자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최근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나갈 때도 엠바고 걸어놨는데 미리 나갔습니다. 그게 어떤 부동산 스타디 카페에 그게 먼저 올라와 있었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자꾸 지금 이 정보를 흘리는 사람은 누굴까? 과연 대표가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충돌을 하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님도 조금 자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얘기 짧게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 그 최고위원 임명 문제를 두고도 저 안철수 의원하고 약간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뭐 북한에서는 뭐 이런 거 뭐 늘꼬투리 잡으니까 북한에서도 풍자 만평 올리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도 분명히 뭐 갈등의 골이 좀 깊습니까?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 개인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의원 뒤에 있는 네. 이준석 대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중진들도 일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추천 인사가 아닌 네. 국민의힘 출신인 정영식 의원 지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특정 누구 편을 들기보다 원칙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합당할 때 최고위원 2명 추천받겠다는 건 국민의당 인사의 이 정당 지도부 참여를 배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다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분이 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지 떠나서. 또 국민의당 사람 안철수 대표가 다시 추천하면 그 사람이 이준석 대표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더 발목 잡을 가능성도 크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합의 정신의 기초가 국민의당 출신 배려라면 국민의당 두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 정당 간의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추천을 받기로 했어요. 네네. 최고위원 2명, 뭐 대변인 1명, 부대변인 3명,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홍보본부장 1명. 굉장히 많은 몫을 국민의당에 배려해 줬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누구를 추천한다 한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런 반대 권한 없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나름의 자격 기준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냥 안철수 대표 측에서 거짓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국민의당에도 훌륭한 분들 참 많을 거잖아요. 더 훌륭한, 더 문제가 되지 않는 시비의 여지가 없는 분을 다시 추천하면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반발할 명분이 없어지고 네.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이지만 짧게 훈수를 말씀하신다면요. 일단은 합당을 했으니까 합당한 약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정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졌기 때문에 당내에 그 최고위직을 나누는 거는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짧게 민주당 얘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룰 마련하는 걸 앞두고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것만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 결심 굳혔다고 보시나요? 굳힐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안 나올 거라 보시나요? 오늘 기사들 보더라도 지금 네. 거의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 굳혀지는 게 거의 한 80% 이상 네네.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준희가 지금 이제 인원이 다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모든 개파가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 나온다면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모든 개파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든다면 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 5대5로 맞추겠다라는 네네.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의원이든 누구든 지금 이제 당대표 도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의 내용을 무엇으로 갖고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는 걸 환영하세요? 저희는 네. 나쁠 게 없죠. 나쁠 거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쇄신하거나 혁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가고 네. 만약 총선에서도 어영부영 완패만 아니면 또 그 체제로 대선까지 간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말씀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다음 대선에서 40대 이준석, 50대 한동훈, 또 60대 초반에 오세훈과 원희룡이 경선에서 싸울 텐데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한 사람만 가지고 5년 내내 갔을 때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다른 주자 키워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크게 공감했거든요. 이게 이회창 전 총재나 홍준표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재명 의원 자체도 총선 공천권에 욕심내서 내 사람 많이 공천하겠다. 지금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본인이 다음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요.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고 풍부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이제 강원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상처를 입었죠. 네. 뭐 딱히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가 안 보여요. 이런 1인 독주 체제가
독이면 독이 됐지 득이 됐던 적이 한국 정치사에서 별로 없어요. 없었다. 그 부분은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짧게만 네, 덧붙일게요. 네. 지금 그 대선까지 아마 민주당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당대표가 돼서 총선까지 얼마나 개혁을 잘 할 것이냐. 그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선거마다 지면서 헤매던 시기가 있었고 결국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내부를 잘 아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 중심축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7구색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당내의 어떤 활력을 만들면 또 그 오랜 헤매는 기간, 정권을 잡기 위한 오랫동안 헤매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워낙에 쉬어서 오늘 저희가 이 코너에서 채팅창 많이 못 읽었는데 저희가 다음 코너 때 읽어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비전을 이재명 의원이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다. 나쁠 것 없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해찬 단장, 이은영 행정관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